사막 한가운데 끝없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친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무자비한 대지.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자결하고 공기는 뜨겁게 데워져 바람조차 뜨겁다. 하늘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다.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소년이 흐트러진 걸음으로 걷고 있다. 검게 그을린 피부, 터진 입술, 땀으로 얼룩진 셔츠. 손에는 오래된 플라스틱 물통이 들려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다. 소년의 이름은 라시드. 13살 하지만 그 또래의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없는 삶. 매일 아침 그는 마을을 떠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우물을 향해 걸어간다. 왕복 20km의 길. 그것이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발 오늘은 물이 남아있어야 해. 그는 희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물에는 충분한 물이 있었다. 적어도 하루를 버틸 만큼은. 그러나 해가 갈수록 우물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는 어떤 날은 물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다. 라시드는 땀을 닦으며 계속 걸었다. 사막의 공기는 너무 건조해서 땀이 나기도 전에 증발해버린다.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진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반드시 물을 구해야 해. 파티마를 위해서라도. 파티마. 그의 여동생,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이.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에 의사가 없으니 약을 먹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약을 먹이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물을 파티마에게 먹였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다. 라시드가 오늘 물을 구해오지 못하면 파티마는 더 위험해질지도 몰랐다. 그렇게 그는 뜨거운 모래 위를 걷고 또 걸었다. 우물이 말라버렸다. 드디어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라시드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우물 주변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불안한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물이 말라버렸다. 라시드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급히 우물가로 뛰어가 밧줄을 내렸다. 그러나 물통이 바닥에 닿자마자 텅 하고 허망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흙탕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다.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린아이들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한 남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이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떠난다. 이 마을을 버리고 도시로 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200명이 넘게 살던 이곳에는 이제 겨우 50여 명만 남아 있었다. 모두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라시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그리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를 도와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희망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무렵 한국, 대한민국의 한 연구소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성준. 한국의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그는 국제기후 보고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동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군. 특히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 그곳은 현재 사막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팜 프로젝트 한국 기술 도입 검토. 박성준은 눈빛을 빛냈다. 만약 이 기술을 사막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자. 사막 한가운데에도 푸른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날 밤 그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기술이 한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사막. 라시드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짐을 싸는 사람들을 보았다. 라시드, 우리도 곧 떠나야 할지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라시드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대형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낯선 장비들. 파란색 로고가 선명한 한국 기업들의 장비들. 그리고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한 남자. 그는 라시드를 향해 다가오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 내 이름이 뭐니? 그 순간 라시드는 알지 못했다. 그가 만난 이 사람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태양이 천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으며 사막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뜨거운 모래바람은 여전했지만 이제 이곳에는 초록빛 생명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온실 안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를 공급하며 자급자족형 스마트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라시드는 전망대에서 이 모든 변화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매일 아침 물을 구하러 10km를 걸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다. 물이 있었고 농장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제 더 많은 곳에 이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은 넓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과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사우디 전역의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0년 전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도착했던 날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거리에 흐르는 분수와 깨끗한 강물이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이곳에서는 물이 넘쳐나는구나.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난 꼭 이 기술을 배워야 해. 그리고 고향에 전해야 해.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낯설었다. 강의 내용은 어렵고 처음 접하는 기술들은 복잡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공부했고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팜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실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박성준 엔지니어였다.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돕는 마음이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이제 그는 사우디 전역을 푸르게 만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다. 이제 사우디의 사막을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시작된 기적을 이제 사우디 전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10년 전 처음 밸브를 열었던 그때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때 메마른 사막이었던 곳에 이제 푸른 농장이 자리 잡았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온실에서 자라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라시드는 농장의 전망대에서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 10km를 걸어야 했던 소년. 그는 이제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만 변화한다고 끝이 아니었다. 사우디 전역에는 아직도 물이 부족한 마을들이 많았고 수많은 사람이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이제 사우디의 사막을 푸르게 만들 차례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사우디 정부는 사막 녹화 및 스마트팜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지하수를 퍼 올려 농사를 짓는 방식은 지하수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있었고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는 기존 농업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수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팜을 결합해 사우디 전역을 녹색 혁신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팜과 수자원 관리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최신 담수화 기술을 이용하면 사우디의 바닷물을 식수와 농업용수로 변환할 수 있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 간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라시드의 고향 마을의 첫 번째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라시드는 이제 사우디 전역에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농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 추가 건설, 사막 맞춤형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사우디 내 기술 인재 양성. 라시드는 이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사우디 전역의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시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10년 전 저는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저희 마을을 바꾸었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사우디 전역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정부 관계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다. 이제 라시드와 한국의 기술진들은 사우디 전역을 푸르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몇 달 후 사우디 곳곳에서 새로운 스마트팜 건설이 시작되었다. 사막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트럭들, 굴착기가 땅을 파고 대형 담수화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라시드였다. 그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기술을 점검했다.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현지의 젊은이들을 모집해 스마트팜 운영과 담수화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기술을 익혀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드디어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사우디 북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새로운 담수화 플랜트가 가동되었고 스마트팜에서 첫 수확이 이루어졌다. 라시드는 현장에 서서 주민들과 함께 첫 작물을 수확했다. 그것은 작은 오이 한 개였지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란 첫 번째 채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건 단순한 오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그날 밤 라시드는 프로젝트 팀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한국에서 온 박성준 엔지니어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는 라시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라시드. 네가 해냈구나. 라시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남부 지역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죠. 사우디 전체를 푸르게 만들려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박성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네가 이 일을 이끌어가야지. 라시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사막에서 별을 보며 희망을 꿈꾸던 어린 소년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제 라시드의 목표는 더 커졌다. 사우디 전역 100개 이상의 스마트팜 건설. 연간 1억 리터의 담수화된 물 공급.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완성.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그리고 현지에서 성장한 기술자들과 함께 그는 사우디의 농업과 환경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사막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떠난 사막에는 여전히 푸른 농장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10년 전 한 소년이 열었던 밸브에서 시작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의 끝없는 모래 언덕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로 점점 더 많은 푸른 농장이 생겨나고 있었다. UAE에서 시작된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이제 중동 전역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해야 할 때다. 라시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닌 중동 전체의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라시드가 한국에서 공부하던 마지막 해, 그는 박성준 엔지니어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급형 스마트팜 개발이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라시드는 그곳에서 최신 기술을 직접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가 졸업을 앞두고 박성준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기술을 배웠지만 그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 아직도 고민됩니다.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단다. 네가 할 일은 단순히 스마트팜을 짓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이제 라시드는 중동 전역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동 전역에 스마트팜 교육센터 설립, AI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도입, 중동 최초의 스마트팜 연구소 설립.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중동 여러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2년 후 마침내 중동의 중심부에 최초의 스마트 농업 허브가 완성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다. 교육, 연구, 실습까지 한 곳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팜의 중심지였다. 라시드는 이곳에서 첫 번째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UAE, 사우디, 요르단에서 온 젊은이들이 스마트팜 운영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사막을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며 라시드는 10년 전 자신이 처음 밸브를 열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한 소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사막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중동 전역에서 열린 국제 스마트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중동 각국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였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어린 시절 저는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 1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국과 중동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팜의 모습을 띄웠다. 기술이 바꾼 것은 단순히 농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이고 미래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를 응원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중동의 사막을 바꾼 혁신가로 불리고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박성준 엔지니어와 함께 연구소를 방문했다. 박성준은 여전히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제 사막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시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연구소를 돌며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몇 달 후 그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푸른 농장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구하러 멀리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처음 담수화 플랜트에서 나왔던 물 한 방울이 담겨 있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는 조용히 밸브를 열었다. 맑은 물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떠난 사막에는 여전히 푸른 농장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10년 전 한 소년이 열었던 밸브에서 시작되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